그레이스는 홍만대를 만나고 나서 발길을 돌리기 위해 홍범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썩은 미소를 짓는 홍범자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슬이가 세워둔 경호 인력을 뚫고 꾸역꾸역 병실문을 열었을 때 분명히 홍범자가 홍만대를 껴안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친 것도 모자라 썩은 미소를 짓는 것이 그동안 홍범자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 보였거든요. 유독 홍만대를 잘 따르던 홍범자라면 분명히 이 상황에 눈물을 흘려야 정상이거늘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자 홍범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그레이스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빠가 부디 들키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야. 들키지 않다뇨?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한테 녹음기를 쥐어줬거든. 사실 홍범자는 홍만대가 이송된 병원이 예서의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레이스와 같이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녹음기를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홍만대를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모를까. 분명히 윤은성이 고용한 건장한 체격의 경호 인력이 즐비할 텐데 보호자인 윤은성의 허락이 없이는 병실 안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감정에 호소하면 얼굴 정도는 한 번쯤 보게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홍만대에게 녹음기를 전달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버지를 아예 모셔오는 것이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녹음기만이라도 홍만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윤은성이 홍만대에게 허튼 짓거리를 했을 때 나중에 증거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홍범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홍만대의 병실은 또다시 모슬이의 통제 범위에 들어갔고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모슬이에게 존댓말을 해가면서 어렵사리 병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홍만대는 모슬이에게 받은 충격과 공포가 워낙 컸던지라 친딸인 홍범자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홍범자가 비밀스럽게 쥐어준 녹음기만큼은 본능적으로 중요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모슬이에게 들킬까봐 손안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재빨리 감추는 홍만대였는데요. 바보 같은 모슬이는 홍범자가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레이스가 방에서 나가고 단둘이 홍만대와 남겨지자마자 곧바로 홍만대의 목덜미를 부여잡더니 4명의로 된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홍만대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사적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게 되죠. 아무리 뇌손상으로 일시적 선망 증상이 왔다 해도 비자금이란 세 단어만큼은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로 홍만대에게 중요한 존재였으니까요. 장기판을 보자마자 기억을 아주 잠시나마 떠올리기 시작한 홍만대는 조금씩 모슬이에 대한 기억도 되찾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슬이도 무려 30년 동안 계획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무시무시한 인간인데 그저 멍하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슬이는 홍만대가 자신의 명의로 해둔 비자금을 찾고 있잖아요. 윤은성이 한 변호사를 통해서 필사적으로 비자금을 추적하고는 있지만 들고 오는 결과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 비자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용두리에 있는 홍해인네 가족을 면밀하게 감시하기로 하죠. 오늘 용두리에서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슬이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도 별로 없고 집도 듬성듬성 지어져 있는 이곳 용두리에서 쥐새끼처럼 숨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숨을 곳도 많아야 뭔가 해볼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 확 띄었으니까요. 결국 미용실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백미선이 이 쥐새끼의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드롭킥으로 시원하게 응징을 해주죠. 그렇게 모슬이가 보낸 심부름꾼은 하루 종일 찍어서 저장해두었던 사진을 백미선에 의해 모조리 삭제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나고 마는데요. 하지만 쥐새끼가 사진은 삭제됐을지언정 기억까지 삭제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 이외에 이야기를 엿듣는 것도 모슬이의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비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당 부분 엿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백현우 쪽에서 비자금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우가 그게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야. 결국 모슬이는 지금 비자금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백현우의 뒤를 쫓기로 하는데요. 같은 시각 윤은성은 홍해인의 선망 증세를 악용하여 마치 자신이 백현우인 척 홍해인을 차에 태우고 문까지 잠가버리는 미친 짓을 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현우가 타고 있던 벤츠 SL6가 시속 200km로 훌쩍 앞서 나가더니 중앙 분리대를 뚫고 윤은성의 차를 가로막았어요. 백현우는 윤은성이 차를 세우자마자 차문을 열고 나와서는 홍해인에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불러봤지만 윤은성에 의해 잠겨버린 문 때문에 밖에서 열 수도 없고 안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은 홍혜인을 두고 이렇게 미친 짓을 저지르는 윤은성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백현우. 홍혜인 또한 뒤늦게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윤은성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결국 윤은성은 홍혜인을 자신이 머무는 퀸즈 저택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홍혜인은 이번에야말로 윤은성과 단판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백현우에게는 안심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택에 도착한 윤은성과 홍혜인. 그러자 갑자기 윤은성이 보육원 시절 주었던 홍혜인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주죠. 하지만 홍혜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윤은성의 희망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맙니다. 너가 언제부터 날 좋아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널 좋아한 적이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달밖에 없어. 진심으로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이제 그만 나를 도와줘.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윤은성은 목걸이를 보여주면 홍혜인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홍혜인으로부터 매몰찬 대답을 듣게 되면서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홍혜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마음만 강요했던 윤은성이었지만 홍혜인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이제야 조금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홍혜인을 보내주기로 하죠. 그렇게 홍혜인은 윤은성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데요. 홍혜인이 이야기를 마치고 저택 밖으로 나가보니 백현우가 홍혜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대 명이 훌쩍 넘는 경호 인력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던 탓에 얼굴에 상처가 군데군데 있었는데요. 그러자 다친 백현우를 보면서 왜 싸웠냐며 다그치기 시작하는 홍혜인. 그런데 홍혜인은 이날 왠지 모르게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나 봐요. 현우씨,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현우씨 전세방에서 있지 않을래? 결국 두 사람은 이제 방해되는 윤은성도 떼어냈겠다. 어느 때보다도 오붓하게 하룻밤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백현우는 주성테크 사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 방금 암호 풀었습니다. 메일로 파일 전송해두었어요. 무려 10개국을 넘게 경유하고 3개의 법인 회사를 세웠다가 폐업하는 과정까지 거쳤던 홍만대의 비자금은 확률적으로 이곳 트러스트 스토리지에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백현우와 홍혜인은 아주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송된 파일을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주성테크 사장이 보내준 파일 안에는 정체 모를 도면과 비밀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잠깐만, 이거 우리 집 구조랑 똑같잖아. 그렇습니다. 홍만대는 9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모두의 눈을 속이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홍만대의 비자금은 퀸즈저택 내부에 있었던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러 해외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외국으로 돌려놓았던 탓에 실제로 윤은성과 한 변호사는 계속 말레이시아 은행에서만 단서를 찾아야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비자금이 우리 집안에 있었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홍혜인이 뭔가 발견했다는 듯이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홍수철이 윤은성에게 말했던 패닝룸이었죠. 여기만 검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저택 내부에는 모수리와 경호 인력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데 패닝룸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홍만대가 병원에 있었다면 수월할 뻔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버린 탓에 오히려 더 접근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몰리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그레이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레이스는 유일하게 모수리가 있는 저택 내부에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홍범자가 그레이스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레이스가 좀 나서줘야겠어. 당신이 모술이랑 경호원들 시선을 다른 데로 끌어주면 백서방이랑 내가 패닝룸으로 접근할 테니까. 그렇게 백현우와 홍혜인을 비롯한 홍혜인 네 가족들 그리고 용두리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마지막으로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최종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작전 당일이 되자 그레이스가 경호 인력의 시선을 끌기 위해 모수리가 있는 홍만대의 침실로 들어가고 백현우와 홍범자는 감시가 허술한 빈틈을 귀신같이 찾아서 집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집안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걸 좋아했던 홍범자인데 그 덕분에 집안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홍만대가 있는 침실에서 먼저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을 되찾은 홍만대가 모수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틈을 타서 그레이스에게 녹음기를 전달해줬기 때문이죠. 모수리가 장기판을 치우지 않고 계속 놔뒀던 탓에 홍만대는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장기판을 볼 수밖에 없었고, 장기를 두다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결국 기억해낸 건데요. 곳곳에 경비원이 깔려 있어서 계속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예서의료원에서 홍범자와 그레이스가 같이 돌아가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터라 그레이스에게 녹음기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저 시선을 끌려고 이곳에 온 것인데 갑자기 홍만대로부터 녹음기를 전달받자 움찔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2화 예고편을 보니 의문의 남자가 천다혜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어딨냐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천다혜가 숨긴 거라고는 미천한 신분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얻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걸까요? 아마 이 남자가 찾는 건 건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우의 생부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지만 드라마에서 아이의 친아빠가 누군지 공개되지 않은 채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후반부로 돌입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친부가 누구인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후반부에 돌입하자마자 홍수철에 대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천다혜의 모습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 건우는 홍수철의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 의문의 남자는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천다혜를 쫓아왔는데 뒤늦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씁쓸하게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